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만세력으로 자신의 사주를 확인한 후 참고하며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세력은 앱이나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으며 사용이 어려우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문입니다. 모든 것엔 흐름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생명이 피어나면 언젠가는 고요해지지요. 오늘은 그 고요함의 시간을 상징하는 사와 묘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금문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11번째, 사의 개념. 12운성에서 사는 마치 인생의 휴지기처럼 모든 움직임이 멈추고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육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오직 정신적인 상태만이 남아있는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사후세계나 철학, 종교와 같은 정신적 가치에 관심을 둡니다. 철학, 심리학, 고고학, 종교학, 경제학, 역학 등 연구를 요하는 학문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성격은 성실하고 담백하며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유형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한 편이고 시끄러운 일을 만들지 않는 차분한 사람입니다. 다만 다소 적극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려는 책임감이 강한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있으며 스스로 나서기보다는 분수를 지키며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출세는 다소 늦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게 됩니다. 적성에 맞는 직업군으로는 서예, 미술, 문학, 명리학, 종교 관련 직업이나 의학, 침술 등 깊은 지식이 필요한 특수 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사라는 기운이 상징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 예상치 못한 이별, 힘의 상실, 관계의 단절, 불행과 질병, 철학적 고뇌, 현실과 이상의 충돌, 중단과 좌절 등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외부로부터 침해나 간섭을 받으면 참지 못하고 강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60갑자 중 4인 일주는 갑오일주, 을해일주, 경자일주, 신사일주입니다. 이 중 갑오일주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정도로 복잡하고 깊은 내면 심리를 지닌 유형입니다. 사에 해당하는 글자가 사주에 있는데 다시 그해 사에 해당하는 글자가 오면 사에 해당하는 육친, 즉 관성, 재성, 인성, 식상, 비겁 중 상징하는 가족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지에 따른 사의 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지에 사는 부모와의 인연이 약하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기 쉽습니다. 월지에 사는 밝고 부지런하지만 형제와 일찍 이별할 수 있으며 일반 사업보다는 종교, 교육, 생사와 관련된 분야에 유리합니다. 일지에 사는 부모의 덕이 부족하고 자식과의 인연도 약합니다. 질병이나 이별의 경험이 많고 여자의 경우 유산이나 낙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갑오 경자일주는 자식을 상징하는 식상이 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지에 충이 오면 임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지에 사는 자식 복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십성에 따른 사의 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견이 사면 형제가 약하거나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식상이 사면 자식과의 인연이 약하고 자식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관이 사면 구설수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재성이 사면 재물 손실이 많고 아버지나 아내가 자주 아플 수 있습니다. 관성이 사면 남편의 복이 없고 이혼과 재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인성이 사면 어머니와의 인연이 약하고 학문적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12번째, 묘의 개념. 12운성에서 묘는 생명의 흐름이 완전히 멈춘 시기로 무덤을 의미합니다. 이는 육체의 최종적인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재물의 무덤이라는 상징도 내포합니다. 묘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자신의 세계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현실적이며 보수적인 면이 강하고 순수하고 담백하면서도 독특한 고집이 있어 외골수적인 면모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고
타인의 영향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강한 통찰력과 영감을 지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전적 감각이 뛰어나 돈을 매우 중시하며 검소하고 알뜰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반드시 따로 모아두는 습관이 있고 이런 모습이 때로는 지나치게 절약하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자의 경우 돈을 남편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부 사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묘의 기운을 갖고 있다면 경제활동을 마음껏 하게 해주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사업적인 감각도 뛰어나고 재물운도 강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사주에 이미 합충형이 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글자가 다시 오는 해에는 큰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큰 부자들이 많은 사주 형태이지만 육친과의 관계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간에 육친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을 경우 그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고집이 세고 절약을 잘하며 수집을 즐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허무함을 자주 느끼는 경향도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직업은 일반 직장인, 금융계, 전문직 등이 있습니다. 특히 돈의 흐름을 읽고 다루는 일에 능합니다. 60갑자 중 묘인일주는 병술일주, 정축일주, 무술일주, 기축일주, 임진일주, 개미일주입니다. 그리고 십성에 따른 묘의 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지의 묘는 윗사람을 공경하고 장남이나 장녀로서 책임감이 강합니다. 월지의 묘는 초년에는 고생이 많지만 중년 이후에는 점차 운이 열립니다. 배우자 운은 다소 약합니다. 일지의 묘는 배우자 운이 불리합니다. 시지의 묘는 자녀로 인해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성에 따른 묘의 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겁이 묘면 형제 중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상이 묘면 자녀로 인한 시련이 있고 천간에 식상이 없으면 말투가 냉소적이거나 건방져 보일 수 있습니다. 재성이 묘면 아버지나 아내가 아플 수 있으나 재물복은 많습니다. 관성이 묘면 남편이 무능하거나 아내가 주도적으로 생활을 이끌게 됩니다. 여자의 경우 늦게 결혼하는 것이 좋고 남자가 많은 직장에서 일하면 좋습니다. 인성이 묘면 어머니와의 인연이 약하고 학문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학업 성취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나이에 명리학이나 종교 관련 학문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운성 중 4화 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트로와 아우트로 속사지는 불교의 단아함을 담은 일상의 그릇 심그릇입니다. 심그릇은 금문사의 불교 디자인 시리즈 중 하나로 심장과 함께 삶의 여백과 고요함을 담아냅니다. 단정한 기운과 함께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작은 쉼을 전합니다. 다음에는 2026년 일주별 운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금문의 다른 이야기들도 살펴보세요.